한양대학교의 총장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점심을 먹어요. 이제 논의는 다 됐고 제가 대략 한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합니다. 제가 부자거든요. 왜 부자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스쿨을 만들어요. 무슨 스쿨을 만드냐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걸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비트코인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래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가치, 밸류는 그 다음에 따라갈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공부를 근데 막 이상한 커뮤니티 가서 막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네. 약간 뭐든지 한 분야는 파생됐을 때 그 이 값어치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좀 딴 얘기인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딜이 끝나 있을 텐데 한양대학교의 총장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점심을 먹어요. 이제 논의는 다 됐고 제가 대략 한 500억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합니다. 제가 부자거든요. 왜 부자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스쿨을 만들어요. 무슨 스쿨을 만드냐면 화폐, 금융, 철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요. 어디서 만드냐면 공대에서 블록체인을 만든다거나 보통은 특수대학원인데 경영대학원에서 만듭니다. 맞아요. 가끔 있어요. 파생상품처럼 해서. 네. 제가 지금 있는 건대는 정보통신대학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인문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인문학이에요. 화폐 철학이지 블록체인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주의자들은 저를 이제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왜 그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왜 비트코인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옮겨가냐면 비트코인 시시하거든. 근데 이 친구들은 금융이나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블록체인 해가지고 용량, 속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근데 용량 속도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 비트코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국제 지정학적인 금융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제가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재밌게 우린 서로 이해를 하니까 재밌지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속세의 구조나 이런 거 모르시면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소름이 여러 번 돋네. 세무사님 같은 분들 강사로 모셔가지고 하는 대학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딜을 클로징 하려고 이제 만나는 건데 총장님이 너무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양대가 여태까지 공대 총장님이 나오셨나봐요. 근데 이제 인문학에서 나왔어요. 언어학 하시는 분이에요. 언어학이 약간 이게 인문학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게 수학이거든요. 수학, 언어 논리야, 컴퓨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양쪽을 다 하시니까 이제 통섭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게 포스텍에도 던지고 연세대학 제 모교인 연세대학교 던졌는데 이 관료제익이 층층시한데 한양대학교는 총장님이 칭찬해줘야 돼요.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약속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뭐 거기 교수 자리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그냥 돈 줄 테니까 이걸로 특수대학원 비트코인 넣고 싶지 않은 부담을 빼라. 그냥 화폐금융 철학과정 만들자. 나이스한데요. 화폐금융 철학과정이랑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본질적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도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려면 우선 알아야지. 알고 나서 이걸 본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장기적으로 활용하자 이 관점에서 이런 걸 지금 약간 선의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블록체인을 판 게 아니라 자금 세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딱 보니까 비트코인은 미국의 문제더라고. 자금 세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은 자금 세탁 용납 안 하는데 비트코인 자금 세탁 쓰겠네? 그러면 결론이 뭐로 나와요? 비트코인 안 되겠구나 나와야 되는데 저는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젓가락 차이거든요. 못 막으니까 포용해야 되겠네. 그게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건데 이제서야 이루어질랑 말랑 하니까 저도 좀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제가 말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학습을 시키려면 우리나라 리더들을 다시 대학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관심 없었고 안 해도 됐던 자금 세탁 공부를 해야 돼요. 미국은 자금 세탁에 대해 길키가 엄해요. 짬뽕짜오를 씨로 감옥에 보내거든요. 4조가 넘는 벌금이잖아요. 뭐에서 항복했냐면 하마스가 그걸로 자금 세탁을 했대요. 바이낸스로. 아니 짬뽕짜오가 그 세계 최대의 거래소를 하는 CEO가 그거 일일이 보고 있어요.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근데 자금 세탁에서는 선의의 무지를 인정을 안 해줘. 또 자금 세탁에서는 또 하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세무사님 들으면 충격받을 거야.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없어요. 이게 민법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상화폐 한다고 섣불리 막 이거 가지고 거래소 하다가 이렇게 북한 거 해주고 이렇게 하마스 거 잘못해서 해주면 미국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재교육 시켜야 돼요. 기업인들.
자금 세탁 가르쳐줘야 되고, 그다음 미중 간의 지정학 가르쳐줘야 되고, 화폐 본질 가르쳐줘야 되고, 인류학 가르쳐줘야 되고, 약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FIU에서 하는 업무랑 연관성도 좀 있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자금 세탁 쪽을 하니까 이걸 가상화폐랑 연결시키면은 확실히 필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세무도 알려줘야죠. 텍스 필요합니다. 네. 사실 필요합니다. 이 세무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아이디어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런 사무를 우리가 대할 때. 미국에는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까? 미국이 아마 미국도 전부 경영이에요. 경영 쪽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영이 무슨 공대처럼 그렇게 기술을 파진 않지만 되게 프랙티컬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양대하고 얘기하는 건 좀 달라. 이건 인문학적이다. 좀 다른 접근이.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오로지 이익 추구니까 그거에 대한 집중 포커싱 강하니까. 근데 지금 이 월가나 여의도에서 지정학 얘기 안 하면 주식 분석 못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지정학은 관심 밖이었어요. 주식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책 나왔을 때 지정학이랑 비트코인은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셨을 때는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뭔 말인지 좀씩 이해가 가니까 이거 나이스합니다. 지금까지 그 오태민 교수님하고 제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실 이 카메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 1시간 내내 교수님만 뵀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흠뻑 빠졌고 이제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나 또 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더 크신 분 될 것 같은데 못 뵈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불러주면 또 오겠습니다.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도 좀 더 커지면 또 너무 유쾌했습니다. 세무사님이 이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을 공부한 분이라서 제가 너무 유쾌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